당연히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매출액이랑 이익의 그런 증가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좀 안 좋았지만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뭐 3분기에는 없습니다, 부족 현상이. 사이클인데 왜 주가가 안 가냐고 얘기를 하면 1월 초에 너무 실적 보여주기 전에 미리 좀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올해 그 삼성전자 주주가 되셨고 SK 하이닉스가 주주 되셨죠. 예. 일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큰 상승 이런 어떤 전망을 믿고 예.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1월 달에 너무 움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빠지는. 예.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1월 달에 이제 특히 삼성전자 95,000원 넘어갔을 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쫓아 사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회가 있고 연초에 또 너무 오버슈팅하면 또 분명히 또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 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1월 달에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램 빅사이클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팅 D램 빅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서버하고 PC D램이 어쨌든 수요가 늘면서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빅사이클이 약간은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보통 명사처럼 쓰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하게 보면 컴퓨팅 D램이 빅사이클인데 그 PC랑 서버 D램은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사이클인데 왜 주가가 안 가냐고 얘기를 하면 1월 초에 너무 실적 보여주기 전에 미리 좀 반영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2017년, 18년에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17년, 18년, 특히 18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D램에서 한 40조?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안 하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참 40조가 메모리 반도체가.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1조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이 냈는데 올해는 저희가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뭐 27, 8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2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그때보다 더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점검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스마트폰하고 서버가 이제 D램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요의 한 75% 됩니다. 네. 그리고 TSMC 매출액을 보더라도 스마트폰하고 서버가 전체 매출액의 80%예요. 그러니까 이 두 품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D램의 제가 컴퓨팅 D램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D램 수요의 제일 큰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인데, 그 스마트폰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1분기 후반부터 나타났죠. 가장 큰 게 반도체 부품난. 스마트폰 반도체 부품도 없으면 스마트폰을 조립을 못하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도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에 좀 우려가 있었고, 여기에 보시면 인도의 코로나 2차 유행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인도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또 일단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됐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월별 실적의 함정입니다. 대만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매출액을 매월 공시를 하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시장일 것 같은데, 특히 TSMC는 항상 4월에, 제가 지난달에 나왔어도 4월이 아마 바텀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6월 되면 많이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4월보다 5월 실적이 소폭 TSMC는 증가했고요. 그래서 4월에 나왔던 그런 대만 기업들의 실적이 5월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5월 10일 날 보통 공개가 되는데, 그때 TSMC도 안 좋았고 PC 회사들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별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이 이제 재고 조정 들어가는 게 제일 피크일 때가 4월 달입니다. 4월 달. 예,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신규 제품을 또 만들거든요. 5월 말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좀 월별 실적의 예고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한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분기 실적으로 보면은 예상치와 같은데 예.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 TSMC에서 4월, 5월, 6월 이 별로 하다 보니 예. 그 가운데 이제 실적이 안 좋은 달의 기준으로 이번 안 좋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 맞습니다. 반응을 보인 거군요. 예,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만이 이제 4월 달에 노트북 뭐 ODM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4월이 항상 이제 작년이 좀 재택근무 때문에 예외적으로 작년 4월이 좋았던 거고요. 실제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월별 대만 노트북 회사들
출하량을 체크해 보니까 단 한 번도 4월 달에 출하량이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보통 두 자릿수 감소하는데 그 배경에는 일단 어린이날이 대만이 4월 2일이에요. 그리고 청명절이 또 음력으로 쓰이지만 그리고 워킹데이가 3월보다 하루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4월은 조정하는 시기인데 TSMC랑 PC까지 다 안 좋게 조정 보이는 모습 보이니까 계절적으로 주는 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너무 좀 심소봉대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반도체 빅사이클,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를 다 아우렀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D램, 그것도 PC, 서버용 D램 예. 이쪽이 큰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TSMC의 주력인 그 비메모리 반도체 예. 이쪽은 그냥 평년 수준이었던 건가요? 근데 TSMC 매출액의 한 80%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5나노 또 제품이 뭐 보통 많을 때는 20% 되는데 아이폰은 항상 이제 보통 우리가 4분기에 많이 구매를 하고 1분기에는 이제 구매 속도가 늦어지고 2분기부터는 이제 재고 조정 들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 쪽은 좋았어요, TSMC도. 근데 스마트폰은 원래 계절적으로 아이폰 줄 때 TSMC 실적도 일시적으로 좀 줄고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되는 뭐 그런 계절성이 있고 그리고 서버 쪽 관련된 회사들은 뭐 다 좋아요, 지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버 선행 지표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만의 A스피드라는 그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제 BMC라는 그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하이퍼스케일 기준으로 80%입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월달 매출액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난달보다 또 7% 늘고 그래서 사실 서버 쪽은 좋고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2분기에 안 좋을 거라고 다 봤죠. 왜냐하면 삼성도 오스틴에서 네. 어쨌든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퀄컴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될 거라고 봤고 여기에 저가 드라이브 IC 이런 부족 문제 때문에 2분기 스마트폰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저희가 봤을 때는 13억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1분기가 한 3억 5천만 대였고요. 2분기가 한 3억 1천만 대. 근데 3분기에는 애플이든 삼성이든 신제품이 나오고 또 반도체 부품난도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저희는 다시 3억 5천만 대 수준으로 회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일단 여러 가지 뭐 품귀 현상 혹은 예. 뭐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뭐 이러저러한 사고들로 예. 뭐 빠지는 부분 예.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수치가 이번에 나온 건가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서는 올려잡았다 반도체 예상 매출액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계 기간은 항상 후행적입니다. 선제적으로 뭘 예상하기보다는 가장 평균치를 많이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반등을 했죠. 대표적으로 서버 디램은 저희가 보통 3월이나 4월에 오를 줄 알았는데 1월부터 올랐고요. 낸드 프레시의 또 핵심이 되는 그 칩을 만들기 전에 전 단계인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오를 줄 알았는데 2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격 자체가 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아마 통계기관에서 전망치를 올해 전체 우리 전체 반도체를 한 580조 원화로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파운드리 P를 올리고 있죠. 즉 수요 대비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파운드리 P를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랑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올해 연간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좀 어쨌든 높이는 거고 그 말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주가는 좀 안 좋았지만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EPS랑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면 EPS는 올라가는데 멀티플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특히 외국인들이요. 예. 그래, 이번은 좋아. 지난번에도 좋았어. 근데 예. 내일은, 그러니까 예. 다음 달은, 예. 그 다음에 가을은, 겨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는 좀 뒤에 빠지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2018년 실적이 2017년보다 훨씬 좋았지만 주가는 2017년 12월 달에 피크아웃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디램 사이클이 뭐 2년 단위로 급변하면 다 하긴 하면 늦으니까 어느 정도 또 올랐으니까
전체 물량을 100으로 보면 뭐 한 50%는 지금 미리 파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뭐, 그냥 왜냐하면 지금 수요에는 저는 서버는 교체 주기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작년도 안 좋았지만 과거에 한 2년간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14억대 수준 가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 D램 수요의 한 13에서 14%인 노트북에 대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이제 좀 투자견 좀 보수적으로 봤던 특히 미국계 증권사가 하반기에 PC 수요가 막 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재택근무랑 원격 교육 때문에 좀 유별나게 저희가 좀 PC 노트북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한번 구매한 노트북을 또 그 다음에 바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한 최소한 5년은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넘버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디맨드와 관련된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를 집계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거 하는 역할이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악재, 올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그 걱정시켰던 뭐 공급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러저러한 요소들, 이것이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저는 좋아하고요. 저희도 리포트에 보면 거의 다 이제 데이터 포인트랑 아니면 데이터 포인트를 가공한 차트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반도체를 구원 투수를 하기 위해서 TSMC가 IT 반도체를 자동차 반도체로 바꿨고,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제일 저렴한 웨이퍼를 자동차 MCU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대만에 이제 TSMC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파운드리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뱅가드도 있고 UMC도 있고 PSMC도 있고, 그들의 또 합작법인인 넥스칩도 있는데 1월 달에 UMC가 약 1만 장의 신규 캐파가 램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넥스칩이라는 회사가 4월 말에 2만 장이 또 램법 됐습니다. 자동차용 MCU로 빠져나간 게 한 2만 장 정도 되는데, 이 제품들이 대부분 7월에서 8월 달에 다 이제 칩아웃이 됩니다. 즉, 그 말은 시장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반도체 부족은 뭐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3분기에는 없습니다. 부족 현상이. 거기다가 그 오스틴 공장이 또 삼성은 또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뭐 퀄컴 칩과 관련된 일부 칩을 파운드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분기는 사실은 IT 반도체 부족난은 뭐 타이트하긴 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뭐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공급을 10% 이상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타이트한데 뭐 메이저 브랜드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삼성, 애플은.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는 많이 좀 완화되고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타이완 그 파운드리 회사들이 실제로 이제 칩아웃이 되는 시점이 7월부터 9월까지 몰려 있고요. 그때부터는 정상으로 가는 거고요.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간 드라이브 IC, 노트북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보면 그 크롬북이 좀 교육용 노트북인데요. 거기에 들어간 드라이버 IC 문제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정상 수준으로 가는 거고, 자동차 반도체는 지금 뭐 최근에 보시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덴에 12인치 팹을 가동을 하고, ST 마이크로, 그 다음에 뭐 NXP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지금 12인치 세 번째 공장을 지금 램프업을 하고 있는데, 치면 자동차 반도체는 아직은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는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 1% 공급 부족은 괜찮아요. 이쪽은 비메모리 쪽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 공급 부족이면 이거는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가 지금 많이 완화됐고, IT 반도체부터 최소한 3분기부터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자동차 반도체는 저는 연말 정도.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저희는 개별 기업들을 다 일일이 체크한 거라서 산업 전체적인 거를 그렇게 집계하는 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숫자를 놓고 본다면 빠져나간 물량은 상당히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그런 여러저런 이 악재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흔들렸다고 하면 지금 이제 뭐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예. 이제 이런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는 거는 이것이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 남아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주가는
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대만이 조정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 IT가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대만이란 나라가 보면 뭐 여러 케미칼 산업도 있고 하지만 약간 IT 대표성이 있는 그렇죠. 컨트리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에 원래 계절적으로 안 좋은 수치를 보고 이제 많이 놀란 거죠. 근데 5월 달 숫자를 보면 팍스콘을 필두로 해서 애플 서프라이 체인을 제외하고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폰과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뭐 파운드리 회사든 뭐 디램 회사든 그다음에 하물며 미디어텍까지도 역사적 실적이 나옵니다. 그 PC 회사들도 괜찮은데요. 유일하게 이제 ODM 중에서는 일부 이제 안 좋은 회사가 일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데, 근데 이제 6월에는 TSMC가 아마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거예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A15을 5월 26일부터 TSMC가 생산을 했고요. 그러면 6월달은 풀로 다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 실적이 나오는 게 TSMC가 이제 7월 10일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분기에 전체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또 7월 초에 또 잠정 실적 발표할 거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7월, 그리고 TSMC가 2분기 매출액이 공개되는 7월 10일 이때 되면 아마 저는 아무리 이제 선반영이라 해도 막상 숫자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절대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반도체 빅사이클은 이 D램 빅사이클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TSMC가 좋은 성적이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높은 배율로 삼성전자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TSMC는 이제 전 세계 반도체와 관련된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파운드리 하는 회사로 봐야 되고, 그거는 이제 가격의 탄력성이 메모리 반도체만큼 크지는 않고, 삼성은 어쨌든 D램이 핵심 캐시카우인데 D램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IT보다 2분기는 훨씬 더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매출액이랑 이익의 그런 증가폭이 훨씬 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국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예. 미국 백악관 회의에 삼성전자 뭐 여러 번 참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많은 투자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 이게 근데 삼성전자의 호재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미국 반도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예. 중간 징검다리 역할만 하고 예. 뭔가 팽당하는 어떤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의 반도체 칩 메이커 공장들의 지도를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인텔은 어차피 X86 CPU 아키텍처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파운드리는 주로 동쪽에 공장들이 있는데 뉴욕주나 그쪽도 보면 뭐 약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이제 회사는 아니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 베이스로 좀 의미 있게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나마 14나노 이상의 제품을 이제 파운드리를 한 거고. 그래서 뭐 TSMC하고 삼성이 이제 동시에 출격해서 뭐 어쨌든 뭐 텍사스가 되든 애리조나가 되든 그렇게 투자를 하면 미국이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완성차 기준으로 보면 2019년에 1100만 대를 어셈블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가 연간 한 400만 대를 생산했거든요. 그러면 두 국가에서 1,500만 대를 생산을 합니다. 완성차를. 근데 뭐 지금은 뭐 아직은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5나노 이하의 어떻게 보면 첨단 반도체 칩이 수요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저는 그 수요는 분명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필요해서 부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불이익 받을 거는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텔이 그러면 나중에 파운드리 하면 좀 이협이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있는데 여전히 X86 아키텍처의 인텔이 좀 전체적으로 공정 전환 속도는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더 많고, 그리고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해서 2024년까지 공장을 지으면 어쨌든 최대 40% 세액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 26년으로 갈수록 이제 공제 폭이 줄어들고 2027년부터는 공장 지어도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공장은 약간은 정치적인 이유가 좀 더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의 후공정 패키징 회사가 한 곳도 없어요, 사실은. 네. 대표적으로 1등 기업인 ASE 테크놀로지 홀딩, 과거에 AS랑 스피디 합쳐진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 기업이 이제 암코, 그리고 이제 3등 뭐 파워텍이든 JCT든 미국의 공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TSMC든 삼성이든 만약에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좀 더 선단 공정을 해도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아시아로 와야 돼요. 아시아에 와서
반도체 웨이퍼를 칩으로 만들더라도 패키징을 안 하면 그 완제품에 탑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는 거고, 원래 삼성 공장이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선단 공정을 지원하는 공장을 짓는 거고, TSMC는 8인치가 아니라 12인치인데 5나노 이하가 되는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TSMC가 이제 최근에 이제 ASE 같은 기업들도 이제 미국의 후공정 패키징 공장도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주로 공장이 있는 암코 같은 경우에도 아마 미국으로 공장을 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공장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 효율성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그 미국 투자가 과연 삼성전자에 도움이 되는 거냐, 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요건 잠시 후에 좀 더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K 반도체 전략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질적인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도 그 때문에 이제 산업통상부랑 미팅도 한번 하고, 뭐 그때 유튜브도 같이 하나 찍었습니다. 산소통이라고. 근데 좀 뭐 다른 것보다도 참 K 반도체는 상당히 아이디어는 좋더라고요. K로 해서 한국에 이쪽 경기도 인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천 이렇게 가고 또 밑으로 가는 지역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디램, 낸드, 파운드리 뭐 그리고 패키징, 소재 다 해서 약간은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뭐 공장이 여러 군데 있지만 경기도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SK는 이천하고 청주가 중심이었고, 여기에 이제 저기 용인 공장이 이제 새로운 허브가 될 거고, 삼성도 이제 보면 기흥, 하성, 평택에서 최근에 안성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두 기업이 워낙 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 2등이 삼성전자고요. 네. 4등이 매출액 기준으로 4등이 하이닉스입니다. 아, 그래요?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ASML도 트레이닝 센터를 한국에 지어요. 대만에만 지었는 거를. 왜냐하면 ASL의 EUV 장비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칩 메이커들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닝 센터를 한국에 짓고, 두 번째는 뭐 램 리서치든 그 다음에 일본에 수없이 많은 뭐 우리 소재사들도 우리 경기도에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충청 남북도까지 좀 아우르는 K 벨트를 짓는 거는 결국 여러 군데 모여 있어야지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기업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K 벨트에서 좋은 기업들과 소재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괜찮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뭐 어쨌든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저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회사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상당한 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